제주에서는 최근 학교 화장실과 유명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한 개인 회사에서 대표의 아들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 2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제주의 한 제조업체. 조용했던 회사가 최근 발칵 뒤집혔습니다. 퇴근 전 화장실을 갔던 직원 한 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변기 옆에 가니까 네모난 카메라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해서 일단 너무 충격이었어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불법 촬영은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용의자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직원 책상 밑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밑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업무를 같이 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불법 촬영을 한 건 회사 총무 과장이자 대표의 아들인 40대 남성. 대표 아들은 직원이 신고했을 때까지도 모른 척하며 위로의 카톡까지 보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자수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고 개인적으로 진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옮길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은 2023년부터 화장실과 책상 밑은 물론 직접 찍은 불법 촬영 사진들도 발견됐는데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이후 찍힌 40여 장만 남아있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대표 아들이 자수 전까지 증거 사진을 없앴을 것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다른 직원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많아서 우리 화장실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화장실에는 이게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걸 누가 믿냐 이제 그런 거죠. 대표 아들은 사건 발생 직후 회사에서 해고된 상황. 경찰은 카메라와 휴대폰, PC 등을 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 남성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살인미술관에서 제주목 관아에 걸려있던 종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본이 제주목 관아를 철거하면서 100년 동안 사라졌던 종이었는데 종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일본에서 발견된 제주의 옛 문서 탐라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본 최초의 대학인 도쿄대학교입니다. 1877년 설립된 도쿄대는 일본 근대화와 동아시아 침략을 이끈 엘리트들을 양성한 제국대학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제주어를 처음으로 연구한 한국어학자 오구라 신페이도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옛문서 700여 권을 오구라 문고라는 이름으로 도쿄대 한적 코너에 기증했습니다. 이곳이 오구라 문고가 보관되어 있는 도쿄대학교 아까몽 종합연구동 건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가 담긴 탐라지가 발견됐습니다. 1989년 제주대학교가 도쿄대에서 탐라지를 발견한 뒤 복사해서 만든 영인본입니다. 제주 목관아 종의 행방을 추적하던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지난해 탐라지에서 종의 연혁을 소개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690년 5월 경남 고성의 와룡산 운흥사에서 만든 종인데 무게가 500근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미황사라는 절에서 그 종을 사들여서 금종각이라는 그 종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매달았던 거죠. 19세기 후반 제주 목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지의 기록은 일본 네즈 미술관이 소장한 종이 제주 목관아에 걸려 있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종의 표면에서는 미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한 명문입니다. 그런데 종에 새겨진 글자들을 판독해보니 놀랍게도 탐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90년에 주조되어졌다.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 운홍사라는 종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무게는 500근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일치합니다. 문헌 기록과 종에 새겨진 명문이. 1916년 일본이 제주 목과다를 철거하면서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줬던 종도 함께 행방불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명확한 기록들은 일본에 빼앗긴 제주의 종을 100년 만에 다시 찾아내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 동안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줬지만 정작 세부적인 내용들은 발표하지 않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포함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2달 가까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도를 마련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분과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확실하게 개선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상향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자치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어떻게 접목시킬지 앞으로 발표될 세부 계획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일단 중소도시 균형성장 계획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국가균형성장 부문에서의 지방재정 확충 방향입니다.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개정으로 대폭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의 예산 경쟁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을 위한 개정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안에 운영되던 제주 개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자치 행정구역을 묶은 통합개정 항목에 제주와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함께 편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에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시도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나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세부 내용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35 탄소 중립과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 육성, 체류형 치료 관광, 물류 혁신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내놓았던 만큼 세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여름철은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인데요. 제주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벌에 쏘이는 사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오래가면서 벌도 예년보다 일찍 나타난 데다 공격성도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입니다. 6m 높이의 처마 아래 주먹보다 큰 크기의 벌집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약을 뿌리자 벌들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다른 주택가에서도 연이어 신고가 접수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벌이가 한 50마리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치마를 입고 올라가면 이거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창고 안에 갑자기 나타난 벌떼를 쫓아가 보니 바로 근처에 벌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 좁은 틈 사이에도 벌들이 집을 짓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직접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벌집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온난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게 원인입니다. 보통 8, 9월 달에 많이 밀집되는데 올해는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이렇게 계속 급증하는 현황입니다. 벌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개체를 늘리는데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폭염이 오래가면서 벌떼도 빨리 나타나고 개체 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탓에 인명피해도 빈번합니다. 지난달 울주군 망양리에서는 제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무더위 기세는 나날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어제 한낮 최고 기온은 제주 지역 33.3도, 서귀포는 32.9도를 보였는데요. 체감 온도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아 한층 더 더운 날이었습니다. 현재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 간에는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구름도 간간히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6도, 산지는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1도, 산지 지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우도와 비양도 32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시고 수분 보충은 충분히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7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국비 265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국가 정책을 선도할 7개 핵심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가파도 아리백 마을 조성을 위한 110억 원과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사업 65억 원,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8억 원 등 265억 원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관광객 21만 6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와 26.6% 증가했는데 크루즈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48.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15일 내 긴급 보호와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24시간 언제든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이 18개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노영동 주민센터와 서귀포시 삼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해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6곳에서 무인 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는 집 근처 택배함에서 낯선 사람과 대면 없이 언제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26,730건으로 월 평균 2,000건 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우의 다른 지역 출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출하된 제주 한우는 988마리로 재작년 337마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740여 마리가 도외로 출하됐습니다. 제주 한우를 다른 지역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운송비가 지원되는데 제주시는 작년보다 45% 늘어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